서기 751년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기술, 종이가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파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전투. 당나라의 포로들이 이슬람 제국의 제지수를 전수했다는 이 이야기는 지난 1000년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역사가들의 오해와 시인의 상상력이 빚어낸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화가 되어버린 전투, 탈라스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8세기 중반, 세계는 두 개의 태양 아래 있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맞이한 당나라가 팍스 시니카의 위용을 떨치며 서쪽으로 끝없이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막강한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일어선 이슬람의 거인 아바스 왕조가 동쪽을 향해 그들의 영역을 넓히고 있었죠. 두 제국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심장부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의 선봉에 선 인물, 그는 바로 당나라의 안서도오부 부도호 고선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정통 한족이 아닌 고구려 유민의 후예였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오직 실력으로 극복하고 당나라 서역 경영의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그의 거침없는 서진 정책은 당나라의 영향력을 중앙아시아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타는 야망과 치명적인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방아쇠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750년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고선지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석국, 지금의 타슈켄트를 압박합니다. 궁지에 몰린 석국 왕은 당나라의 항복 의사를 전달하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선지는 이 항복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거짓된 약속으로 성문을 열게 한 뒤 도시를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석국 왕을 포로로 잡아 수도 장안으로 압송, 처형해버립니다. 이 배신행위는 끔찍한 외교적 파탄을 불러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작은 왕국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죠. 당나라는 항복해도 죽이는 못 믿을 나라. 이 한마디가 서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석국 왕의 아들은 시르다리아강 서쪽 강력한 이슬람 세력인 아바스 왕조에게 필사적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아바스 왕조 역시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동방으로의 세력 확장을 노리던 그들에게 고선지의 만행은 완벽한 개인 명분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총독 아부 무슬림은 즉시 지아드 이븐 사리프가 이끄는 대규모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751년 7월 지금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흐르는 탈라스 강변에서 동양과 서양의 두 제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면 격돌합니다. 고선지가 이끄는 당나라군 약 3만과 티베트 연합군, 그리고 이에 맞서는 아바스 왕조와 현지 동맹군의 대군. 원정 거리가 길었던 당군에 비해 아바스군은 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고선지는 깨닫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뿌린 배신의 씨앗이 어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는지를. 전투는 며칠간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당나라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고선지의 지휘 아래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승패를 가늠할 수 없던 그때 전장의 균형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당나라의 동맹군으로 참전했던 유목민 카를룩족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한창이던 순간 돌연 아바스 왕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견고했던 당나라의 방어선은 측면과 후방에서 동시에 들이닥친 아군, 아니 적군의 칼날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선지의 군대는 말 그대로 괴멸했습니다. 오만했던 명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나라로 살아서 돌아간 병사는 고선지를 비롯한 지휘관과 극소수의 병력뿐이었습니다. 당나라의 서쪽 팽창은 바로 이탈라스 강변에서 처참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운명은 이 순간 완전히 이슬람 문명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 이름 모를 당나라의 포로들 중에 훗날 천년이오해를 만들어낼 종이기술자가 있었다는 이야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역사는 사실과 오래된 오해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통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뒤에 쓰인 시 한 편에서 시작된 거대한 오해일 뿐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이 통념은 완전히 반박되었습니다. 하버드의 저명한 이슬람 사학자 조너선 엠블룸 교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유명한 포로 전래설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투가 벌어지고 300년이나 지난 11세기 페르시아의 시인 알살리아비에 의해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정작 전투 당사자였던 당나라의 기록 어디에도 포로 중에
제지기술자가 있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둘째,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 군대가 도착하기도 훨씬 이전부터 이미 종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미 6세기 무렵 길기트 지방에서도 종이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722년경, 즉 탈라스 전투보다 수십 년이나 앞선 시기에 소그드인 문서가 바로 이 종이에 쓰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포로들이 굳이 도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반박은 바로 기술적 불일치입니다. 당시 중국의 제지술은 뽕나무 껍질 같은 식물성 섬유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까지 전파된 혁명적인 종이는 헝겊, 즉 아마포나 면직물 폐품을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인 포로들이 사마르칸트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현지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즉각 완성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블룸 교수는 이 이야기가 문자 그대로의 사실이 아닌 은유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슬람 문명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종이 기술을 만났다는 거대한 역사적 사실을 포로라는 극적인 소재로 상징화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탈라스 전투는 그 종이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슬람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장악하고 이미 존재하던 이 기술을 받아들여 헝겊종이라는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이 이야기에 가려 놓치고 있던 탈라스 전투의 진짜 세계사적 의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나라의 서역 팽창이 영원히 저지되었다는 것. 둘째, 이 패배를 기점으로 본래 불교 문화권이었던 중앙아시아가 거스를 수 없는 이슬람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라 승려 해초 역시 이 무렵 중앙아시아를 지나며 불교가 쇠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가 당나라의 몰락을 불렀다는 것도 어쩌면 과장일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 두 제국 모두 이 전투를 당대에는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선지 장군 역시 이 패배로 문책받거나 처형당하지 않았죠. 사실 당나라가 서역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 결정타는 탈라스 전투 자체가 아니라 불과 4년 뒤에 터진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안사의 난이었습니다. 결국 탈라스 전투는 한 장수의 오만이 부른 비극이자 문명의 지도를 바꾼 거대한 분기점이었습니다. 또한 종이라는 매력적인 소재에 가려져 수백 년간 시인의 상상력이 역사의 자리를 대신했던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포로 중에는 두안이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제지술을 전파하진 않았지만 이슬람 제국 곳곳을 10년간 떠돌다 고국으로 돌아와 경행기라는 놀라운 여행기를 남겼습니다. 지술이 아닌 경험과 지식이야말로 그가 동방에 전한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로 저희의 노고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길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의 다음 탐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